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하고 2025년 새해를 맞았는데요. 인천시는 2025년 새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정책과 또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도에 구혜희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새해 시민 체감형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우선 부속섬과 연결하는 여객선 요금을 대폭 인하합니다. 인천 아이 바다 패스를 시행하는데 1월부터 연안 여객선 요금을 왕복 3,000원으로 낮춥니다. 대상 여객선은 인천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14개 항로 16척에 해당되는데 인천시 외에 다른 시도 주민도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면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가 더욱 가까워집니다.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500억 원이 투입된 제3연륙교는 왕복 6차로 규모로 주탑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80m 높이의 교량 전망대가 설치됩니다. 비싼 통행료 때문에 말이 많았던 인천대교 통행료도 절반 이상 인하됩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기존 5,500원에서 올해 말까지 2,000원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통행료 인하 혜택은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지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 수준의 1,000원 주택을 공급합니다. 결혼 7년 이내 인천 지역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혜택도 더 크게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7년간 교통비의 50%에서 70%를 지원하는 아이차비 드림 정책을 시행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기존의 인천 아이패스와 연계해 교통비를 환급해 줍니다.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되는 인천 뉴 아이모아 카드의 발급 대상 기준 나이도 만 15세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이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발급 대상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새해에는 인천의 출근길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로 가는 광역 급행버스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어떤 노선들이 신설되는지 이재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28일 운행을 시작한 M6462번. 영종도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 광역 급행버스입니다. 광역 급행버스의 신설은 영종도 주민들의 수건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려면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광역 급행버스가 개통하면서 영종도 주민들은 환승 없이 서울 강남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타고 공항때도 영종 가서 공항때도 타고 9호선을 타고 이렇게 환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급행버스 생겨가지고 한 번에 가니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새해엔 광역 급행버스가 줄줄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선 여의도와 구로 디지털 단지로 가는 2개 노선이 1월 중 개통할 예정이고 2월엔 소래포구역에서 역삼역까지 가는 노선이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2일엔 추가로 2개 노선 개통도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천시가 요청한 광역 급행버스 2개 노선을 신규 설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인천시는 광역 급행버스의 확대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거라며 빈자리 알림 서비스와 정류장 개선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새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면 고교 학점제부터 챙겨봐야겠습니다. 이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존 교육 방식과는 평가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학교 현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는 직접 수험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교실을 옮겨 다니며 선택한 수업을 듣고 이수하면 졸업으로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석만으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의 학력 성과를 이수해야 합니다. 내신 등급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됩니다. 개편에 따라 두 가지 평가 방식을 병행해 사용합니다. 절대평가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 A에서 2등급까지 평가됩니다. 2등급 이상을 성취해야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상대평가는 학업 성과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성적을 매기는 방식으로 1에서 5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른 과목의 구조도 크게 변합니다. 공통과목,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공통과목은 주로 필수 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입니다. 선택과목은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교 특성에 맞게 과목 개설을 할 수 있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이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파악해야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 시행 첫 해 우선 과목 선택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도 혼선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저물고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진 풍파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더했던 푸른 용의 해였지만 새해는 그래도 나아지길 바라면서 을사년의 유래 그리고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60간지에서 42번째에 해당합니다. 뱀은 12지신 중 6번째 띠로 여러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 동양에서는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다산 그리고 풍요도 상징합니다. 서양에서의 뱀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인상 깊습니다. 간교하고 영악한 이미지지만 그만큼 영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쪽에선 지혜도 얘기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사악함, 그다음에 남을 해방하고 또 폄하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죠. 역시 구약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불뱀에 물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청동뱀을 만들어 보고 낫게 했습니다. 이 상징은 지금도 의사협회 심볼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 뱀띠라는 표현은 10간 중 을이 결합돼 만들어졌습니다. 을은 봄 기운을 나타내는 목에 속하고 청색을 띱니다. 생동감과 새로운 변화가 연상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해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을사년의 을은 나무로서요. 그런데 그게 푸른 거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그 나무는 어떤 도약이나 또는 성장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뱀은 이 불로서 열정과 그다음에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한편 을사년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슬픈 해이기도 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있은 지 120년이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살펴야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공휴일은 모두 68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노동절까지 포함하면 모두 120일을 쉽니다. 특히 추석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붙고 주말이 2번 끼면서 연휴 열흘이 이어집니다. 활기찬 봄, 또 지혜로운 뱀의 뜻을 품고 있는 을사년. 희망과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제주항공 여객선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졌는데요. 인천시청 앞에 설치된 이 합동 분향소에도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질 않기 바라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인천시청 앞 합동 분향소.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분향소 앞에 선 추모객들. 일부 시민들은 깊은 슬픔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안 됐잖아요, 다. 같은 국민으로서 좀 안 됐네요. 이번 사고로 항공기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 중엔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던 이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전 국민이 좀 뭐랄까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졌달까? 근데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사고 발생 후 뉴스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단 한 시민은 합동 분향소 설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멀리서나마 작은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찾아봤는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제가 분양한다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 국민이 다 같이 추모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를 유가족 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천시청 앞 앳뜰광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엔 유정복 인천시장과 조성훈 인천시 교육감 등 지역 주요 인사들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인 오는 4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인천의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2개 군 9개 구로 바뀌는데요. 특히 중구 내륙과 동구는 합쳐져 제물포구로 출범합니다.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과제가 많은데 무엇보다 재정 확보와 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바뀌는 인천시 행정체제. 중구에선 영종구가, 서구에선 검단구가 분구됩니다. 또 중구 내륙과 동구는 합쳐져 제물포구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특히 두 지역을 묶는 제물포구는 풀어야 할 현안과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정 확보.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동구나 중구 원도심만 가지고는 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천시가 또 국가가 SOC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이나 어떻게 적극 나서야 되는지를 통합자치구로서 SOC 설치라든지 이런 걸 특별 교부세를 한다든지 국가의 좀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받는 방안들에 대해서 시와 좀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물포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으려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지역에 격자형 철도망이 필요한데 송도 검단선과 인천 2호선 주안 연수 연장선, 수인선 만성역 연장선이 대안으로 꼽혔습니다. 경인철도, 공항철도,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수인선, 그다음 미래에는 GTX DY 또 제2경인선 계획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근데 남북 쪽으로는 연결되는 게 우리 1호선하고 2호선 달랑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격자명 순환선보다 격자선을 좀 추진해보자.
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재물포구 출범을 위한 행정협의기구를 가동했습니다. 공공시설 배치를 비롯해 재정 확보 방안,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등 현안을 풀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포구가 합해지더라도 세원 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을 해갖고 8개가 9개로 나눠지는 졌을 때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해서.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 지역을 지나는 도시철도망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발표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송도에서 중구와 동구, 검단을 잇는 인천 순환 3호선이 포함됐습니다. 재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에선 신청사 부지 문제부터 기초의원 수 확대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경기도는 인천역에서부터 서울 온수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이 사업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경인전철 일부 구간에서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국토부 발표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899년 국내 최초로 개통돼 125년 동안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경인전철. 그러나 지역 단절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지난 10월 인천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인천역에서 서울 온수역까지 22.6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선도사업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선도사업 선정을 마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인천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 이 선도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인전철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만 지하화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노선을 길게 가져가는 사업은 선도 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 추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허종식, 김교흥, 노종면 국회의원은 경인전철은 다른 노선과 달리 지하화 관련 선행 용역이 축적된 만큼 일부 구간이 아닌 전 구간 지하화를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번 선도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전 구간 지하화를 위해 현재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에 그 프로세스가 없었다, 행정 프로세스가 없다 보니까 그 완성도를 높이는 프로세스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선정하겠다고 한 선도 사업지를 지자체와의 협의 부족으로 인해 내년 초 발표하는 것으로 연기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의 발표가 나면 이후 철도부지 개발 사업 구조와 재원 조달 계획 등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도 사업 구간 우선 시행 등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하반기 중 대시민 비전 발표회를 통해 계획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환율,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남동산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버텨왔다지만 내년이 더 걱정인데요. 지역 경제 기반인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자체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산단의 한 중소기업. 크레인에 들어가는 부품을 가공해 생산하는 이 업체는 매출의 약 80%를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데 엔화로 받은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환차손 부담도 큽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엔화 환차손이 한 3억 한 2천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변동폭이 더 크니까 그 물류비도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됐고요. 물류비, 인건비, 저희가 쓰는 소모품, 뭐 용접봉 이런 거, 또 뭐 원자재, 뭐 안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버텨왔지만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국내 일감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돌아가야 할 공장도 한산합니다. 야간을 저희가 주야간 계속 돌아갔었거든요. 야간에 2명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 다 쌓여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쌓여 있어야 되는 국내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많이 지금 오다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동산단 내 중소기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자체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해외 시장 개척과 온라인 판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부장 기업들의 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내년 초부터 약 1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초에 좀 서둘러서 150억 원 규모로 해서 중소기업 안전자금을 기업당 최대 중소기업은 3억 원, 연 1.7%에서 최대 2.0%까지 금융대출 시 이자 보전을 해드릴 겁니다. 해외 시장 개척단 사업, 그리고 해외 단체 박람회, 그다음에 개별 박람회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고환율과 물가 상승, 경기 침체의 삼중고 속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 이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